조금 바꿔서 지금 3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3개의 특검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당장 이제 특검이 거의 뭐 지검급의 거의 메머드급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수사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게 그 특검의 규모로도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해야 될 일 많고 또 뉴스도 많이 생산해낼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특검의 활약상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빨리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예. 구성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하고 예산인데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의욕을 가지고 예. 여기 이제 빨리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이 특검이 일단 3개가 먼저 출범 준비를 이제 시작하겠지만 예. 상설 특검도 지금 중단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저기가 다 요청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제 예. 그 부분도 뭔가 사건의 그 크기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상설 특검을 활용해 가지고 확실하게 기동력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특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들이 이제 병행될 것 같은데, 예. 이제 특검의 국민들께서 그간에 기대하고 의구심을 가지셨던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는 특별 검사로 임명되는 분이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얼마큼 당이 준비하고 있었느냐, 예. 이게 이제 보여지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다음에 무엇보다 검찰 인력들이 지금 파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별해가지고 예. 어떻게 데려와서 무슨 일을 맡길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벌이게 될 어떤 그 첩자, 스파이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통과해서 특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컨트롤하는 거는 1차적으로 국회가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수사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되고 예산 예. 집행이 늦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서포트해서 성과가 꼭 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와 이제 김건희 씨 둘에 대한 이제 수사가 아마 동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겠죠. 내란 특검과 이제 예. 김건희 특검 다 들어가니까요. 예. 물론 이제 최혜병 특검은 뭐 둘 다 공통되게 할 것 그러니까 같고요. 다 공범이잖아요, 세 개 다. 아이, 뭐. 공범 혐의가 짙죠.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사례가 많진 않은데 예. 이번 사안은 좀 특수성을 감안해서 뭐 둘 다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부부를 한 번에 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래도 주된 활동을 하는 쪽이 있고 다른 쪽이 이제 그쪽에 뭐 명의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심부름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작게 가담하거나 예. 뭐 그런 면을 일단 전제로 해서 부부가 꼭 다 구속돼야 되느냐, 주범 하나만 구속하고 한 명은 남아가지고 그래도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를 수사기관이 했었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준 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 깬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기는 첫째 어려울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주범이냐를 놓고 볼 때 저는 예전부터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꽤 높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비화폰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예. 세계적으로 아마 비화폰으로 가장 많이 통화한 대통령 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사실상의 권력서열 1위고, 그러면 그 둘이가 서로 어찌 보면 불법 경쟁을 한 셈이 되는데, 예. 그걸 뭐 부부라는 이유로 한 사람만 뭐 신병을 확보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면 되는 일이지. 예. 그래서 아마 특검이 시작이 되면 네. 이제 뭐 가장 지금까지 좀 편하게 있었던 그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뭐 피할 공간이 없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 막아왔다가 이제는 뭐 진실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좀 한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여전히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해단식에서도 뭐 니탓 내탓 공방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특검법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일부
일부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좀 있긴 했는데 여전히 당내 주류들은 뭐 특검에 대해서 결사 반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윤석열 옹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이후에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야말로 야욕을 드러내고 발톱을 숨기는데 급급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서로 예. 간에 지금 누구 물러나라, 너는 뭐 잘했냐 이제 이런 얘기들 공방부터 시작을 하던데 네. 지금 그 특검법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진심이 아니었는지 그간에 그러면 본인들이 윤석열한테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본인들도 그 생각을 한 건지 그게 이번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대표 역할을 하는 김용태 의원이 한 모습만 봐도 그때 김문수 후보가 최혜병 건에 대해서는 뭐 시간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신 가가지고 그 어색하게 비석을 어루만지는 맨손으로 뭐 이렇게 닦아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또 반대했더만요. 최혜병 특검 그 표결에 표결 자체를 안 한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기권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네. 표결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아예 안 돌아버렸으니까. 예, 아예 안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퇴장한 거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자들은 여전히 이제 그 범죄를 덮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 그것이 또 그렇게 된 게 이번 그 표결 그러니까 투표 경향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영남에서 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보면 그쪽에서는 다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왜 한 군데만 국힘이 지는 거에 나왔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그러면 예. 이 국힘의 구성원들이 볼 때 그래 나는 영남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의 태도만 보이면 그래서 공천만 받을 수 있으면 내 지역구는 사수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 앞에 겸허히 혁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영남에서는 우리를 지지한다. 그만큼의 표가 나오니까 예. 이 무슨 짓을 해도라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이상한 짓을 훨씬 정교하게 하자. 예.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영원히 쪼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영남자민련을 넘어서 그럼 이제 소멸의 길을 그러니까 가게 되는 그렇게 것 같은데. 가게 될 것 같은데 예. 본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이거를 어허. 이번 선거 결과 그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쪼개서 보면 예. 국힘이 99석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요번 그 대선을 네, 대선의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예. 보면 99석. 99석이래요. 그러면 석 줄었네요. 개헌선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환골탈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야 별 차이 안 나잖아. 어. 뭐 99인데 정신승리 계산법인데요. 그렇겠죠. 아니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예. 그 당의 지금 대다수가 도저히 국힘이 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있었던 분들이 그런 사람들만 당선된 거잖아요. 지금 예. 아주 극히 일부의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를 예외 지역을 빼고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100석이 안 될 망정 내 의석은 유지될 수 있으니까 나는 어쨌거나 배신자 소리 듣지 않고 최대한 내란 세력을 위해서 복무하는 게 주류에서 떨어지지 소외되지 않는 길이다. 예. 주류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공천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의 정치적 장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오버를 해서라도 저쪽에 붙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퇴하라고 막 소리쳐가지고 한 게 주로 영남 의원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어허. 아니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고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네. 비대위원들만 물러나고 지금 비대위원장은 또 안 물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좀 처음 보고 그럼 비대위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 앞으로 뭐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친한동훈계에서 뭐 원내대표 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는 어떻게 굴러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뭐 그 당의 내부 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차피 그간의 원내대표를 했던 사람들 뭐 윤재욱, 추경호 이런 사람들이 그 스스로 당 내에 어떤 신망과 의원의 지지들을 확보했다기보다는 그 김상욱 의원은 언더찐윤이라고 표현하더만요. 언더찐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내란 세력의 핵심들이 그
핵심 기득권으로서 당내에 딱 또아를 틀고 앉아서 본인들의 이익을 수호할 사람을 이렇게 간택해서 하나씩 하는데 예. 지금 거기에 도전하는 한 일종의 친한 세력이라는 한동훈 류가 얼마만큼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과거에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진 당내 정치 지형인 것 같거든요. 그 숫자도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친한계가. 예. 우선은 거기서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아스팔트 구구 아니에요. 그렇죠. 정광훈이나 뭐 저쪽. 본인도 그거 인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스팔트 구구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뭐 중국 간첩이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당사에 아파가지고 맨날 그 막 집회했던 그거 예.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기고 원내대표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그 원내대표 배출할 실력이었으면 한동훈이 대선 주자 됐겠죠. 그렇겠죠. 예, 역으로 말하자면은 불가능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럼 이제 뭐 국민의힘의 미래도 저희가 한번 좀 계속 뭐 지켜보고 저는 이제 보수의 종말 책을 썼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 종말 어떻게 종말 저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종말로 갈 거라는 거는 일찍이 예상하셨으니까. 그건 뭐 이견 다툼의 여지가 그러니까 없는 시기가 사실이고. 당겨진 것 같아요.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저는 보수의 종말이 3년 안에는 이제 완결이 될 것 같은데 3년 어쨌든 이내. 총선이 있으니까 3년 예, 안에는 예. 종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보수의 분열을 좀 예측해 봅니다. 이 분열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한 지붕 안에 한 4-5 가족 되거든요. 예. 엄밀히 들어가면 뭐 친윤계, 친한계, 친김문수계 또 거기다 유승민계 또 바깥은 이준석 쪽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아마 어마어마한 주도권 다툼 속에서 좀 분열을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분열의 구심점이 없으니까 탈당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당에서 재미가 없고 해먹을 게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내가 가장 손해를 안 보고 돈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딱 그게 핵심이 기준이죠. 예전에 예. 그거 뭡니까 바른미래당이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고 예.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예. 자기들이 나가는 바람에 그 국힘 류는 옛날 민정당 공화당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렇죠. 원래 재산들이 많거든. 예. 그거를 두고 나왔다. 그러니 너무 춥고 배고팠다. 외롭더라. 배고프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네가 나가라. 예. 먼저 이제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영남당으로 가다 보면 수도권은 전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멸될 당에 뭐 들어있습니까? 음. 오히려 괜히 연대 책임만 지고 권리는 없고 의무만 상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는 당에서 한번 싸울 때까지 싸워보고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 기득권을 바꿀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드는 시점이 전 이제 지방선거 전후로 보는데 그때쯤에는 분열의 씨앗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렇죠. 좀 예상을 일단은 해봅니다. 예. 당권 경쟁을 하면서 이제 금이 갈 것이고. 금은 뭐 확실히 갔죠. 예. 이미 또 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얘기가 되면 이제 굵은 금이 가겠죠. 예. 근데 저도 이제 저 이로운 보수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책을 낸 입장에서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예. 저는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는 그 종말의 보수와 네. 제가 말하는 이로운 보수는 보수의 개념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좀 많이 다르죠. 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보수는 현재 우리가 시사 용어로 쓰고 있는 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류를 지칭하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는 정치학적, 사회학적으로 정립돼 있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개념의 보수. 그거 이제 건보라 그러죠. 건강한 보수. 그렇죠. 예, 예, 건보 그런 걸 쪽을 말씀드리는데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보수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참칭 세력으로서 그렇죠. 예, 예. 수구, 극우, 파시스트 내란 예. 세력의 본질을 지금 유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종말로 가고 예. 그다음에 건강한 보수가 진짜 오른쪽 날개를 그렇죠. 담당해서 예. 이 사회를 좀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역할, 그렇죠. 예, 그거를 꼭 좀 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예. 그런 게 좀 정립됐으면 정말 좋겠다. 예. 그래야지 극우도 좀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예. 건강한 보수가 제대로 그러니까 자리를 운동장에서 잡아야지.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거는 극우를 공론의 장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 그 외계인을 추방하는 예, 거죠. 이게 되게 필요한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로운 보수, 또 제가 얘기한 건강한 보수, 또 여러 가지 지금 저는 보수 재건이 아니라 보수 창건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창건 진짜. 세력은 창건이 필요해요. 정말. 민주당이 더 확장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힘을 보태고 그 안에서 보수가 저는 새롭게 건강하게 그렇죠. 창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창건과 재건은 다르다. 저 우선은- 재건파들은 이제 다 쫓아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죠. 우선은 예. 민주당이 예. 지금 비어 있는 건강한 보수의 공간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 김용남, 김상욱, 허은하 다 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렇죠. 예, 그리고 운동장에. 또 기존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예. 이 보수적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렇죠. 관료 출신들도 많고 예, 뭐.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인 그렇죠. 사람들. 예. 성향적으로 보수인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하나도 안